포항시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시가 경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도시재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신도청 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산양산삼을 지역 주요 소득작물로 키우기 위해 산양삼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14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기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수원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8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입니다. 여수시가 주요 양식장이 유류 오염 사고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소비 촉진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죠. 곧 있으면 3.1절인데요. 1919년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조상들의 나라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3.1 만세운동 재연 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 일경의 검문을 받는 등 혹독한 일제의 탄압과 만세운동에 동참하는 당시의 역사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부터 이 행사에 참여할 명예 독립운동가 1,91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동참해서 책에서만 보던 역사 속의 그날로 시간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경북도청이 개도 700주년을 맞아 올해 말 안동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에 맞춰 안동시가 신도시 조성에 한창입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경북 중심도시로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신도청 시대 명품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안동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나갑니다. 낙동강 주변을 문화산업으로 재탄생시키고 공원 녹지 기본계획을 추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 녹색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4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개점 시각을 오전 8시에서 9시로 늦추고 재래시장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중소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안과 효자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지역 유통산업 보호와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의결 결과에 따르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고 의무 휴업일은 종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됩니다. 또한 효자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토록 가결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포함한 동해안 전역에 며칠째 기록적인 눈이 내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포항에도 7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일선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해병대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최연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 덮인 골목길에서 주민들의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로 밤새 쌓인 눈더미는 이미 한쪽으로 치워진 상태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건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 도로에 쌓인 눈은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가 치워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1% 도시 1등 포항 시민의 활약은 남달랐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동참하면서 그야말로 포항시 전체가 제설 복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간선도로는 장비로 다 해결을 했고요. 지금 위면도로에는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손수 삽으로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좀 무심한 것 같습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큰 도움을 주는 분들, 바로 우적 해병대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해병대원들이 제설 작업에 나섰는데요. 특별히 남북부 경찰서에서도 인력을 보태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 제설 작업의 또 하나의 1등 공신, 바로 청소차입니다. 제설기를 장착하고 시내 주요 도로를 다니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제설용 삼날과 살포기가 장착된 청소차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 차량 제설기 3날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즉시 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설 작업에 장비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하나가 돼 눈을 치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눈폭탄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빛난 성숙한 시민의식, 정말로 멋졌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창군이 올해 초 실시한 농업인 실용교육이 역대 최고의 참여도를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예상 인원보다 400명이나 더 많은 1,600명이 참여했는데요. 교육 관계자는 귀농인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1,200여 명을 훌쩍 넘긴 1,600여 명이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미자 재배기술 과정과 새 농어촌 건설운동 과정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와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를 얻으려는 귀농인들의 관심이 컸고 강사들의 강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수시로 파악해 강좌를 개설하는 등 평창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삼 종묘를 산에 인위적으로 옮겨 심은 것은 산양산삼이라고 하죠. 평창군이 이 산양산삼을 지역소득의 대표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평창산양삼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에서는 봉평면 덕거리와 박림면 개촌리 일원을 중심으로 평창 산양삼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초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과 실무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평창군청에서 계획안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특구 지정의 문제점이 될 만한 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앞으로 생산자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이어나가는 등 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취나물밥, 더덕구이, 그리고 감자옹심이 횡성을 대표하는 음식들입니다. 횡성군이 이 대표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대표 음식점을 오는 3월부터 전통시장 내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횡성 대표 음식 정착을 위해 솜씨 보유자 발굴 품평회를 실시했던 횡성군은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에 횡성 대표 음식점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취나물밥 1곳, 횡성 더덕구이 정식 2곳, 감자옹심이 1곳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횡성 대표 음식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홍보 간판, 식기류, 인테리어, 횡성 대표 음식과 농가 맛집 만여행 홍보 리플렛 등을 마련하고 러브시장 투어 등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횡성 대표 음식을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대표 음식점 조성 사업으로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연계해 횡성 대표 음식이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시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8명을 승진시켰는데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국장급인 4급 3명과 중간관리자급인 5급 과장 19명, 실무 책임자인 6급 팀장 44명, 7급 66명, 8급 이하 26명 등 총 158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수원시 전체 직원의 6.2%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인사방침의 승진 기준은 시정의 기여도, 업무 성과, 청렴성, 직무 수행 능력, 창의성을 둔 능력 위주의 성과 위주의 이러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학연과 지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성과와 일 중심, 그리고 전문성과 현장 사업 부서의 공헌도를 적극 고려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량의 증가와 다양성에 대비하고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수원시 최초인 사회복지사무관을 여성으로 승진시킬 예정입니다.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골칫거리죠. 가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도 올라와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인력과 CCTV를 동원해 단속을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데요.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시민신고제가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 사이 보도나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적발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 하단 주정차 단속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5분 이상 불법으로 주정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우편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서를 검토해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단 직업적인 신고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 보상금은 없습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내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내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이윤을 낸다. 사회적 기업의 모토죠. 이 사회적 기업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에코바이어라는 기업이 오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오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코바이어는 지난해 11월 오산시 처음으로 친환경 관련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에코바이어는 지난 2010년 창업 이후 2012년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환원 사업을 꾸준히 운영했는데요. 저희 아이템이 앞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하면 다양한 분야의 환경에 이로운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그 점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오산시 첫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산 품목은 친환경에 미생물 효소를 함유한 다목적 세정제와 탈취제를 비롯해 주력 상품인 마이엔자입니다. 특히 마이엔자는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유기 농자재로 과수, 과채 관련 스마트 영농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친환경 농법으로 인근 딸기 농장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에코바이어는 인증 획득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보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산시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동의료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군 중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14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기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사와 운동처방사 등 7명이 상주해 있어 의료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오산시는 시비 2억 7천만 원 등 총 8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금암동에 신축 예정인 신장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내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규모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할 예정인데요. 건립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해 세교지구를 비롯해 지역 주민 등 수요자 중심으로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효율화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증진은 물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오산시는 보건지소 신규 건립으로 보건복지 소외계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최고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00만 관광객을 돌파한 여수시가 1000만 관광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 10개년 중장기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4년까지 세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박람회로 확충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내륙과 해안, 섬을 연계한 국제적인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10개년 종합 관광 정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 산업과 관련한 계획, 법규를 검토하고 지역 내 설문조사와 국내외 관광시장 전망 분석 등을 통해 관광 개발 방향과 목표, 수급 분석 등 오는 2024년까지 관련 대책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고 미래 해양 발전 모습을 보여줄 엑스포 기념관이 오는 5월 12일 개관합니다. 박람회 재단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닌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 엑스포 박람회 재단은 살아있는 바다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엑스포장 한국관 3층에 기념관이 건립되며 기념관에는 박람회 기념실과 미래 해양과학기술 등 4개의 존과 태풍 시뮬레이션, 해양 탐사 로봇 작동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유류 오염 사고가 나면서 여수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실제 수협 위판장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어민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 주요 양식장과 오염 사고 지점과는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전하다고 합니다. 지난 1월 30일 발생한 오이산호 충돌 유류 오염 사고는 광양망과 인접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수산 양식어장이 있는 가망망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최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유류 오염 사고로 안전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 수산물에 대한 위판이 급감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시가 이를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금이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대게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대게 중에서도 울진에서 23km 정도 떨어진 왕돌초에 서식하는 대게의 맛이 단연 으뜸입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핵산이 풍부하고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인 대게가 가득한 201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경북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관광객 경매전, 푸드쇼 대형게살 김밥 만들기, 대게뚜껑 수원지 달기 체험 등이 있으며 대형게살 비빔밥, 울진대게 수제비, 대게칼국수, 대게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읍면 대게 줄 당기기와 울진 11형 바지개 꽃놀이 마당극 등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퓨전 국악공연, 울진 연예협회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맛은 물론 기분까지 사로잡는 201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 이틀 날이 따뜻해지더니 이제 정말 봄이 오나 봅니다. 세상 어느 꽃보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가 피었는데요. 한반도의 봄을 알리는 휴에리 매화축제가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이 축제는 각종 매스컴에서 취재를 올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하는데요. 눈 덮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7천여 그루의 매화나무와 흐드러지게 핀 매화를 볼 수 있으며 공원 내 다양한 동물들 먹이주기 체험, 매화밭에서의 승마 체험과 흑돼지와 놀자를 포함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과 먹거리 장터 등 연인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의 봄 정취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휴에리 매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견과류 챙겨 드시는 분 많으시죠? 흔히 건조된 견과류는 잘 부패되지 않는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실온에 놔두면 견과류에 많은 지방이 산화해 부패하는 산패가 일어나거나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곰팡이는 다시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식품 전문가들은 먹을 만큼의 양을 밀폐용기나 비닐에 밀봉해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할 것을 추천하며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관찰된다면 통째로 과감히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혹시나 집에 있는 견과류가 부패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자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